하는 다른 방법은 타이틀이나 자막 부분에도 쓰이고 하는데, 파일에 새로 만들기 가셔서 레거시 제목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거시 제목, 지금 교재에 나오는 것이 레거시 제목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왜 앞쪽에 그리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지금 하시는 거하고 비교를 해 보시라는 거죠. 레거시 제목 선택하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얼마 크기의 이미지로 만들 것인가. 뭐 시퀀스 크기하고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뭐 제목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적어 주셔도 돼요. 확인 누르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자, 이러한 창이 따로 뜨게 됩니다. 창이 떴는데 이 창 크기는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잡으셔가지고 원하시는 크기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였으면 줄였는데 대해서 각 패널들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하셔가지고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시고 자, 레거시 제목 패널이고요.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84쪽에 교재 보시면 타이틀 툴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구 상자입니다. 여기에 왼쪽 상단에 나와 있죠. 도구 상자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도구 상자에 보시면 첫 번째 선택 도구, 똑같이 다 있습니다. 얘들도 선택 도구 있고요. 텍스트 입력 도구인데 문자 도구, 세로 문자 도구, 글 상자가 있죠. 여기는 좀 특이하게, 그죠? 글 상자가 있어서 영역 문자 도구라고 해서 글 상자를 만들어서 작업하실 수도 있고, 패스 위에서 글씨를 적으실 수도 있어요. 패스 위에 글씨를 적으실 수도 있고, 그 패스를 그리는 펜 도구도 있네요. 펜 도구, 기준점 변환 도구. 펜 도구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배웠던 것처럼 내용이 어디에나 그래픽 프로그램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얘들이. 다음 밑에 도형을 쉽게 그리라고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다각형, 뭐 모서리가 잘린 거, 타원, 그 다음에 삼각형, 부채꼴, 타원, 선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얘들을 통해서 모양도 만들어 주실 수 있고, 아까 보셨던 사각형 그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뭐 둥근 사각형이나 타원을 통해 가지고 원하시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 주실 수 있어요. 그리시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그렸을 때 이렇게 두 개 이상 그려지시게 되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정렬이라고 하는 패널이 열리죠. 정렬 패널 열려서 왼쪽 정렬, 위쪽 정렬, 뭐 가운데 정렬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그룹 잡아 가지고 화면 가운데 배치하실 수도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도 모양이 다 있어서 다른 이미지 위치값 뭐 변경 이런 거 변형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마우스 오른쪽 개체 위에서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유형도 지금 타원이 되어 있는데 뭐 사각형으로 난 바꿀래, 사각형 선택하시면 사각형으로 바뀌죠. 일단 그려 놓으시고 나서 내가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그래픽 유형에서 바꿔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글씨를 한번 적어보죠. 글씨를 적으시려면 T 누르셔가지고 아까처럼 그냥 클릭만 합니다. 클릭만 하시고
자, 텍스트를 이렇게 한글로 적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X박스가 생겼어요. 액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긴 이유는 지금 현재 글꼴이 지원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와집니다. 글꼴은 그럼 뭐냐? 오른쪽에 보시면 속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글꼴 모음이라고 있는데 글꼴이 기본 서체가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을 적으시면 항상 저렇게 핵박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글꼴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원하시는 글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글꼴로 바꾸시면 되고 크기 밑에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밑에도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은 이 글꼴에 대한 모양을 레이어 스타일에서 정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는 글씨체 또는 굉장히 굵은 글씨체 또는 뭐 미디엄체, 레귤러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굵기 스타일이 따로 있고 기울임 꼴도 스타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에 따라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 글꼴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글꼴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횡비는 글씨가 장체, 그러니까 세로로 좁게 길게 나타낼 건지 아니면 평체, 가로로 넓적하게 나타낼 건지에 대한 비율을 뜻하는데요. 평체는 그러니까 가로로 평평한 글씨는 좀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글씨가 커 보입니다. 똑같은 글씨 크기라도. 장체 같은 경우, 세로로 길쭉한 글씨 같은 경우는 글씨 크기가 같더라도 좀 작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세련돼 보여져요. 너무 길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길면 좀 더 세련돼 보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간은 여러 줄 적었을 때 줄간격, 커닝, 자간, 기준선 이동 똑같이 다 있죠.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는 거 사선이라고 있네요. 사선 있어요 여러분들? 사선은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은 글씨가 기울어지죠. 반대로 주셔도 되고 사선은 글씨의 기울임꼴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뭐 작은 대문자 크기는 영문일 때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줄 긋겠느냐 말겠느냐, 왜곡이라고 해서 퍼센트를 주시게 되면 글씨 자체에 이러한 효과를 따로따로 주실 수 있어요. 칠 유형에서 단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글씨색이 있다 하시면 선택하셔서 글씨색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글씨색을 바꿔서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단색 아닌 거 딴 것도 있느냐? 있죠. 단색 말고 그라디언트도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정렬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원하시는 색을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도 색을 주실 수가 있고요. 각도를 90도 주시게 되면 옆으로도 정렬이 됐죠. 반복 횟수를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라디언트를 줬으면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하게 할 것인지 색상을 그러니까 여러 번, 나는 빨강 노랑 이렇게 여러 번 넣을 게 아니고 빨강 노랑 한번 넣고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지정해 버리면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반복을 해요. 한번 반복하겠다 하게 되면 한번 반복해야지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나와져 있죠.
뭐 광택이나 텍스트는 색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 내부선, 외부선 하는 선 부분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글씨색은 밑에 거 예제 나오시는 것처럼 글씨색은 대부분 단색으로 가거나 조금 특이하면 이런 식으로 예, 색상을 주셔가지고 그라디언트를 주시게 되는데 테두리가 있습니다. 테두리 보시면 검정 테두리에 또는 뭐 흰색 테두리에 노란색 테두리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두께가 있는 글씨가 보여지는 것들이 다 외부선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내부선은 잘 쓰지가 않아요. 내부선은 잘 쓰지가 않고 외부선을 잘 씁니다. 내부선은 글씨 안쪽에 칠해지는 거라서 자칫 잘못 쓰게 되면 글씨의 두께가 글씨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느낌이 나서 잘 안 씁니다. 자, 외부선 볼게요. 외부선에서 외부선 계속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추가 눌러 보십시오. 추가 눌러 보세요. 추가 누르시면 외부선이 계속 추가가 되죠. 그죠? 이렇게 계속 추가가 돼요. 여러 개 추가해서 겹쳐 놓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삭제하실 때는 삭제 순서 바꿀 때는 위로 이동 눌러주시면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 아래로 내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선이 왜 중요한지 볼게요. 자, 외부선에서 일단 밑에 있는 거를 한번 보죠. 아래쪽에 있는 외부선의 유형을 보시면 가장자리와 심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놓기는 잘 안 쓰게 되고요. 심도를 쓰시게 되면 두께가 결정이 돼요.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앞에 그림 보시면 여기 노란색 있죠. 노란색처럼 테두리 전체에 있어 가지고 글씨 전체에 있어서 색이 칠해지는 것은 가장자리고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치 색을 칠해 놓은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그림자란다. 테두리가 선이 생기는 것은 심도라는 효과를 준 겁니다. 유형에서. 그래서 한번 여기도 적용을 해보면 일단은 아래쪽에 가장자리를 노란색으로 한번 줘볼까요? 노란색의 가장자리를 줘보시고요. 샛노란색으로 가장자리를 적용해 보시고 자, 단색으로 들어갔습니다. 크기라고 있는데 크기를 많이 줘봅시다. 한 뭐 80 정도 좋습니다. 크기를 많이 줬어요. 단색으로 줬죠? 단색으로 그라디언트도 주실 수 있는데 단색으로 줬습니다. 다음 요거는 밑에 있는 외부선 바로 위에 있는 외부선 볼게요. 시선 방향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기 때문에 외부선 위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덮입니다. 위에 쪽에 있는 것이 크면은 자, 위쪽에 있는 외부선에다가는 가장자리를 심도로 바꿉니다. 심도로 바꾸시고 검정색 돼 있네요. 오, 검정색 잘 돼 있고 자, 각도를 조정을 좀 해볼게요. 0도 같으면 오른쪽에 생깁니다. 오른쪽에 그림자가 생기고 얘를 수정을 해서 각도를 이렇게 90도 잡아 보십시오. 90도 잡으시게 되면 아래쪽에 생기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45도 줘볼까요? 45도. 그럼 오른쪽 하단에 생길 겁니다. 잘 모르면 심도의 크기를 크게 잡아봅니다. 심도의 크기를 한 50 잡아볼까요? 두께가 있는 글씨처럼 커지죠. 각도는 이 심도의 크기에 따른 위치값, 어느 방향으로 길어질 것인가 하는 위치값 나타내는 거고,
크기는 심도와 그러니까 심도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마치 그림자처럼 원래 글씨와 떨어짐 정도. 자, 이렇게 해서 두께가 있는 글씨처럼 보여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부선이라고 해서 첫 번째 위에 외부선은 심도를 줬고 두 번째 외부선은 가장자리를 줬습니다. 가장자리를 줘서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감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타이틀이나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 자막 부분에 들어가는 글씨들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어두운 영역은 그림자를 뜻하고요. 그림자 체크 끄시면 그림자 없어지고요. 그림자 체크를 하시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배경은 배경 색상 까는 거. 자, 그래서 글씨를 적으실 때마다 그럼 이런 걸 설정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이렇게 하나 설정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은 가져다 쓰시면 돼요. 가져다 쓰시는데 어떻게 가져다 쓰느냐 또 그걸 봐야죠. 이것을 가져다 쓰실 때 보시면은 내가 자 요런 글씨체에 밑에 심도는 이렇게 줬고 테두리는 이만큼 줬다, 그리고 글씨 색상은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시게 되면 다음에 내가 이걸 똑같이 쓰겠다 하시게 되면 요렇게 밑에 내 것이 제목 스타일에다가 등록해 놓으시고 쓰시면 돼요. 등록해 놓으실 때는 내 것이 제목 밑에다가 새 스타일 누르셔가지고 새 스타일 마우스 오른쪽 눌러 보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 새 스타일이라고 뜹니다. 뜨시면은 기본값이, 이름의 기본값이 뭐냐 하면 글꼴 이름이 나와져요. 그리고 글씨 크기가 나와져요. 기본 새 스타일의 이름들입니다. 뭐 따로 주셔도 되고, 일단은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돼요. 한 개가 등록이 되었죠. 다른 부분 있는 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스타일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금방 등록하신 거를 클릭해 보시면 다시 원위치로 바뀝니다. 그 사각형에 X 나오는 부분은 글꼴이 없어서 그래요. 기본으로 주신 그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스타일에서는 다 영문 글꼴이라서 클릭하시게 되면 다 한글 같은 경우는 다 깨져서 나올 겁니다. 금방 등록했던, 우리가 등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글꼴이 등록이 되어서 제대로 나와지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글꼴이 아니면은 다 깨져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쓰고 뭐 도형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럼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다 작업이 되었다 하시게 되면 그냥 닫으시면 돼요. 그냥 닫으세요. 닫으시게 되면 화면이 안 떴는데요 하지만 프로젝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제목 1이라고 해서 이렇게 클립이 하나가 생깁니다. 생겼나요? 생겼으면 이것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얘를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가져다 놓으시면 화면에 이렇게 똑같이 나와졌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까 우리가 텍스트 문자 도구로 해서 사용했을 때 생겼던 그래픽 클립은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웠으면 흔적이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 보시면은 프로젝트 패널에 다시 있죠. 예, 남아 있어요. 얘는
그래서 두 개의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까 기능은 비슷해요. 기능은 둘 다 비슷해서 글자 여러 개 적을 수 있고 서식 따로 주실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주실 수 있고 하는데 뭐 레거시 제목이 조금 더 기능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서 비슷하게 주실 수 있었는데 문제는 클립을 삭제했을 때 앞전에 우리 문자덕으로 입력했던 것은 삭제되고 나면 존재를 찾을 수 없지만 레거시 제목으로 만들어진 것은 제목이라는 클립이 생겨져 있어서 얘를 수정하겠다 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지고 원하시는 위치, 크기 조정하시고 또 닫아 버리시면 다 조정하신 다음에 닫으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수정된다는 거 그리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제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